방프로 채널. 선장!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의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정말 그 파워를 느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을 담아왔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밀고 있는 이 파워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일단 시리즈로 쭉 연재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채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팔을 돌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돌리면 팔이 뻗어나가는 힘은 원심력, 그리고 안에서 이 도는 팔을 딱 잡아주고 이 가운데에서 팔을 더 빨리 돌도록 잡아주는 이 부분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근데 원심력을 잘 이용해서 스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많은 골퍼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구심력과 구심점이 단단해져야지만 원심력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방법은, 저는 여기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코어도 정말 질리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둔근, 머리 위치, 지면 반발, 그 다음에 왼발도 중요하지만 오른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노력들이 구심력을 좀 더 단단히 하고 잡아주려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이 힘을 쓰고 또 가용을 할 때 사람들마다 대부분 달라요. 많이 다른 것도 알고, 다른 프로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다면 그걸 좀 골라 쓰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요,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는 기를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녕 스머프. 자, 드라이버 있죠? 헤드 카바를 이 그립 뒷부분에 껴주세요. 이렇게 끼고 나면은 이렇게 쿠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다가 턱을 대고선 이렇게 샤프트를 잡아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보세요. 약간 들어도 되는데요. 이걸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골린이 PD님한테 갈비뼈 부러지니까 넥턴 잘 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넥턴은 상체 파스처를 좀 지켜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지는 거 혹은 넥턴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손이 움직일 때 머리의 각도도 중요하고요. 손이 움직일 때 골반의 회전 정도도 중요하고요. 손이 움직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지만 그 다운스윙 할 때 레깅이라든지 지면 반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왼쪽 각도, 그러니까 왼쪽 각도가 펴지느냐 구부러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힘의 응축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도 구심점이 잡혀야 돼요. 백스윙 할 때 자꾸 이 하체 기반이 밀리고 스웨이가 되면은 리드미컬해지고 뭔가 부드러운 템포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있지만, 사실 힘의 응축되는 그 정도는 많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넥 각도와 이 손의 움직임이 조금 맞아야 돼요. 맞고 융합이 돼야지 왼쪽에 구심점 잡히고 힘의 응축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 갈 때도 테이크백 이렇게 만들어졌죠? 백스윙 탑에서도 조금 더 기가 모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구심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발 이용해서 바로 또 다운스윙 할 때 이쪽에다가 구심점 잡고 얘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이거는 허리 아래에서부터 이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고 이게 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를 처음에는 턱 밑에 딱 대시고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우양우 좌양좌 하면서 구심점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우양우 좌양좌
할 때 잡히고, 다시 백스윙 할 때 우양우, 반발 이용하면서 머리 움직이면서 좌양좌. 이게 근데 스윙이 커지면 허리가 꺾이는 걸로 변질되기 때문에 항상 허리 아래에서부터 이 모션을 잘 취해 주셔야 돼요. 우양우, 좌양좌. 지금 오른쪽 각도 보이시죠? 왼쪽에도 기가 딱 담겨 있고 잡혀 있고 구심점도 잡아주면서 백스윙 시작이 되고요. 임팩트 때도 좌양좌 해서 왼다리 지면 반발 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밴드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치고 나가고 디뎌지고 밟아주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오른발에 더 가까워요. 다운스윙일 경우. 그래서 오른발을 할 때도 이게 찍 따라가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얘를 강하게 내려쳐도 뒤에서 잡아 끌어주는 그 구심점 잡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템포도 좀 부드러워지고 리드미컬해지긴 하는데 약간 힘이 좀 뭐랄까 누수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심점 넥턴 하면서 왼쪽 각도 잘 지켜주시고 왼다리 치면서 오른쪽 다리 구심점 잡아주시고 요거를 좀 하셔야 돼요. 넥턴 다 같이 하면서 융합되게끔 하신다면은 왼쪽 각 오른쪽 각 구심점 잘 잡는 각도로 변하면서 백스윙 탑과 피니시까지 조금 더 탄력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작업이 없이 힘만 쓰신다면은 자꾸 상체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체가 꾹꾹 밟아주면서 뭔가 대비를 해주셔야지만 상체를 뿌려줄 때도 역시 받쳐주고 뭔가 지탱해주는 힘이 이 하체 쪽 기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클럽 스피드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거 토대로 제가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다리가 그래도 많이 각도 죽었다가 치고 나서도 오른쪽 각도 죽어줬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윙을 하면 짧게 잡고 해볼까요? 갔다가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치면서 반대로 구심점 잡아주는 거. 그래서 방프로 채널 저를 보면은 이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많이 짚어놓고 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니까요. 원심력은 구심력이 증가해야 원심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만약에 상체에 어떤 과도한 긴장이 들어 있어서 만약에 이 힘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하체 구심점 잡는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보다 하체를 더 쓰고 더 밟아주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뭔가 굉장히 힘이 드는 느낌이 나면서 상체로 많이 올라가 있던 어떤 에너지를 조금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구심점과 원심력에 대한 이해를 좀 첫 발을 내딛어 봤는데요. 넥턴과 손과 몸턴이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는 허리 아래 동작을 만드신다면은 앞으로 스윙이 커질 때도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도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이 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와, 저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나랑 드라이버가 비슷하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정말 연기자여도 될 것 같아. 너무 연기 잘해.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 파워스윙 비밀 두 번째로 풀어내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바로 손목의 움직임입니다. 왜 힘을 내야 하는데 손목의 움직임 같은 디테일을 신경 쓰나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가 손으로 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도구로 공을 쳐야 해내는 거기 때문에
큰 근육은 보통 몸통에 붙어 있죠. 근데 이 그립을 쥐는 거는 잔 근육이 많은 팔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팔이 쥐고 있고 손이 이 그립을 잡아서 에너지를 큰 근육으로부터 작은 데로부터 근육으로 에너지 전달을 자꾸 시켜줘서 이 가장 멀리에 있는 헤드에 에너지를 잘 전달을 해내줘야지만 공에 완벽하게 이 힘 전달이 잘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손목의 움직임 같은 이런 게 어쨌든 관절이잖아요. 이런 관절 쪽에서 컨트롤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 큰 몸의 이 큰 근육에 담아있는 에너지를 힘 전달 못하고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목같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뭐 구심점도 잘 잡았죠. 힘도 좋죠. 힘도 쓸 줄 알죠. 그런데 손목의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서 힘 누수가 확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 손실이 있으면 정말 파워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연습장 가면은 되게 와, 저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나랑 드라이버가 비슷하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정말 연기자여도 될 것 같아. 너무 연기를 잘해. 근데 분명히 있어요. 정말 이 자그마한 분들도 신체 조건만 이렇게 마르시고 좀 연약해 보이는 여성분들도 정말 비거리는 빵빵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말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힘의 누수가 생기면 그만큼 거리가 안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힘 손실이 나서 손해보는 것들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손목의 디테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킹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잘못된 코킹을 할 바에야 박인비 프로처럼 코킹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코킹이 분명히 중요해요. 이게 직선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원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코킹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꺾으면 되게 힘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이렇게 눌러 빼는 분들이 계세요. 상체가 내려갈 정도로 이 코킹을 너무 가파르게 하시려고 이게 눌러 빼는 분들이 계신데 신체가 되게 신비로워요. 손목을 훅 꺾으면요, 배나 이 엉덩이, 배, 그 다음에 안쪽 근육, 뭐 괄약근 이래서 여러분들 되게 파격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이 진짜 떨어져요. 이 복근의 압이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헤드는 꺾어드는 게 아니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왜 낚싯대를 건져 올리듯이 건져 올리는 거지, 절대 이걸 찍어서 펌프처럼 이렇게 하시면 진짜 힘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가 어깨를 같이 들었다가 이렇게 찍어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와 어깨는 최대한 멀리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주세요. 약간 연습 방법이니까 너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올라가면서 헤드를 꺾어서 눌러서 헤드를 치켜 올리는 게 아니라 헤드를 이렇게 낚싯대 건져 올리듯이 이렇게 건져 올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방향도 중요해요. 어드레스는 이렇게 약간의 훅그립으로 잡았는데 들면서 이렇게 엎어진다. 이것도 무조건 힘의 누수가 있고, 또 뉴트럴 그립을 잡았는데 돌면서 이 헤드를 열어야 되겠다는 강박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를 눕혀가지고 클럽 페이스가 거의 하늘을 보게끔 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꺾어들지 않는 거. 항상 건져 들으셔야지만 코어나 이쪽 중심부 쪽에 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코킹 하실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손목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넥턴과 몸이 다 융화가 되면서 우양우, 좌양좌 배웠단 말이에요. 어드레스 때 손목과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넥턴 다 섞어서 우양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체가 지면과 평행이 된 시점에서 다시 옆면 돌아서 딱 내렸을 때 어드레스랑 똑같은 손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엎어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닫혀있죠. 열려있는 분들 닫혀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때 최초에 설정된 손목각이 1탄 보고 오세요. 안 보신 분들 1탄 넥턴, 이 몸의 회전, 골반 회전, 무릎 회전, 구심점 딱 잡은 상태에서 우양우 돌았을 때 헤드가 이 땅과 평행이 됐다면 다시 돌아서 어드레스 딱 내렸을 때도 올바른 위치, 다시 올바른 위치, 올바른 위치, 올바른 위치가 되어야지만 잘한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백스윙 한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아, 손목의 이런 코킹은 꺾어들거나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구나를 이번 기회에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근육을 하면서도 올바른 손목의 코킹을 유도를 하는데, 손목은 뭐 어떤 걸로 꺾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몸으로부터 비롯돼서 손목의 각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어드레스 때 우리가 손목 이렇게 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립을 돌면서 얘도 약간 돌아가고 얘도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 라이각에 맞춰서 손목도 구부려진단 말이에요. 이미 손목에는 어느 정도의 코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돌면서 헤드가 눌리는 게 아니라 헤드가 약간 건져 올려지면서 조금 더 손목의 각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코킹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에서 뭐를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물론 페이스의 앵글도 항상성 있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을 잘못 썼을 때 중심부에 힘이 훅 떨어져요. 그러면 파워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심점을 잡아줘도 중심부에 힘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누수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다 떨어지거든요. 항상 어드레스의 각도에 설정된 그 손목의 각도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게끔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칠 때도 어느 정도 중심부에도 탄력이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뿌려지는데,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도 뭔가를 또 해요. 그래서 배치기가 많은 분들이 전형적으로 여기가 조금 군 동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배치기를 하거나 너무 뭐랄까, 배치기도 많고 스웨이도 많고 좀 이런 분들이라면 코킹이 아주 깔끔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올바른 손목의 각도를 찾아보신다면은 조금 더 몸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힘의 누수도 많이 잡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제 레슨, 제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프로 채널. 일단 어드레스를 했을 때 최초의 손각이 있죠. 물론 뭐 훅그립인 만큼, 위크면 위크인 만큼, 혹은 내추럴 그립이면 내추럴 그립인 만큼의 손목의 각도가 있어요. 거기에 반영된 각도로 얘는 반대급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이면 얘도 이만큼, 얘가 이만큼이면 얘도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양손은.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류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그립을 잡아주시고, 어드레스에서 클럽이 샤프트가 땅과 평행으로 왔을 때 만들어진 클럽의 앵글이 돌았을 때도 똑같이 어드레스 때 설정된 각도가 나오게끔, 그럴 때는 머리, 가슴, 배, 골반, 무릎까지 전반적으로 우양우가 된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우양우 했다가 피니쉬 탑까지, 백스윙 탑까지 우양우 하면서 백스윙 탑. 헤드를 건졌다가 건져주고, 다시 꺾어서 치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뭔가 저도 힘껏 친 거거든요. 힘이 안 나요. 뭔가 되게 우아해지지 않나요? 왜 우아해지는지 아세요? 우아해지는 순간 파워 스윙은 끝난 거예요. 파워나 우아는 반대예요. 파워를 하면서 우아할 순 없어. 우아해지는 순간 치고 나서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뭔가 좀 휘청거리죠? 오늘 알려드린 거 펌 2개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눌러주는 거를 해봤을 때는 좀 제가 오버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스윙이 나쁘냐? 파워스윙에서는 필요 없는 동작이지만 또 그 스윙도 사실 해보다 보면 뭔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뭐 무조건 파워스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워스윙을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 홈런하게 되는 길로 가시죠. 고고! 자, 레깅 3탄에서 봬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이거 잘못된 거예요. 허리 아파요, 허리. 갈비뼈 아픕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의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 파워스윙의 비밀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고 또 힌트를 드렸죠. 바로 레깅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비거리를 내보내야 할 때 이 레깅이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레깅은요.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이 레깅은 힘을 응축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응축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몸의 힘을 얼마나 잘 응축했다가 임팩트 구간에서 뿌려주느냐, 이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 비거리를 조금 더 보낼 수 있고 또 그걸 못함에 따라 또 거리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레깅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레깅 연습을 잘못하면 갈비뼈가 아파요. 내가 레깅 연습을 어제 엄청 했는데 갈비뼈가 아프다.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깅 연습이 선수들도 남들이 봐주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몇 번을 좀 더 리플레이 하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학을 하셔야지만 이게 다치지 않고 또 올바른 힘의 응축 동작을 배우는 거지 그냥 이걸 끌어내리면 된다던데 뭐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면 된다던데 요 정도 가지고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진짜 아프고 이 갈비뼈가 아플 수 있으니까 꼭 오늘은 올바른 동작을 배우는데 좀 집중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레깅을 보여드리면요.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부터 우리가 하체 리드라고 하죠. 하체가 상체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왼발부터 무릎, 골반, 허리, 가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1, 2, 3, 4 마지막에서 여기서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손에 그때 이제 이 클럽은 하강되는 수직 하강, 수직 하강, 하강 이런 느낌인데 하체 리드가 되면서 얘가 좀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레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좀 더 끌어당기고 응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슴 앞 공간이에요. 가슴 앞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레깅이 되면 이렇게 돼요.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 이 클럽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들리면서 되게 걷어맞고요. 열려맞고요. 밀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앞에 공간이 충분히 좀 있는 상태에서 옆구리 쪽만 살짝 붙는 느낌이 맞는 거지 여기에서 가슴 앞 공간이 없고 이렇게 들려버리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갈비뼈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중지랑 중지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었을 때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슴 앞에 공간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걸 이렇게 막 붙이시는데 떨어뜨리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레깅 동작, 팔 동작을 배워보는 거예요. 보통 레깅이라 그러면 손 동작을 생각하시는데 손목의 각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팔의 각도를 더 집중해 볼게요. 왜냐면 몸과 팔이 더 가깝잖아요. 몸과 팔의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손목의 각도가 살지 손목의 각만 있고 여긴 다 무시하시면 그냥 몸 붙어버려서 갈비뼈 아픈 거예요. 자, 기억해 볼게요. 백스윙
레깅. 이렇게요. 백스윙, 레깅. 이 앞에 공간 좀 있죠? 다시 백스윙, 팔꿈치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레깅 하면서 하체 리드. 얘는 돌고 얘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동시에. 레깅. 다시 레깅. 레깅. 다시 갔다 하체부터 레깅. 이런 느낌을 하고 맞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앞에 공간을 확보하셨다면은 그 느낌을 좀 더 섞어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그래서 여기서 뿌려지게끔 해보는 건데, 귀 느낌을 조금 더 섞어서 제가 임팩트 동작까지 보여드릴게요. 방프로 채널.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었죠? 자, 그러면 갔다가 여기에서 이런 느낌은 달라요. 이가 아니라 가슴 앞에 공간 있으면서 레깅. 웬만큼 있죠, 가슴 앞에 공간이. 그래서 저는 뭐 10대 초반부터 골프를 쳤고 또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고속 카메라로 얘를 탁 캡처를 하면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붙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저의 유연성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리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 골반이 조금 더 유연해서 얘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런 거였을 뿐이지, 앞에 이 공간은 레깅까지는 다 지켜져 있거든요. 그걸 잘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레깅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 어깨가 치켜 올라가면서 갈비뼈가 아픈 레깅을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거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당기는 그런 외국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되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밴드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피디님 저 좀 도와주시고요. 네, 잡아주시고 이거를 이마 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거 한쪽만. 네,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뭐 벽이나 이 구조물에다가 이걸 매달고 하는데 이게 직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이 구조물이 내 등 뒤에 있게끔 하셔야지 이 궤도, 평소의 아크랑 맞는 각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당겨주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잘못된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허리 아파요, 허리. 갈비뼈 아픕니다. 자, 뭐냐면 왼쪽 어깨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막힌 거고요. 막히면 헤드가 많이 저 왼쪽으로 휙 돌기 때문에 정말 큰 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당기실 때도 이 왼쪽 어깨를 같이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이 나야지 좋아요.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왼손 그립 뒷면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레깅은 정말 좋지 않아요. 항상 하강을 할 때 이쪽 왼쪽 어깨는 눌러지면서 이쪽으로 돌지만 이 밑에 왼쪽 그립의 바닥은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이런 느낌 나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럼 옆구리만 아프겠죠. 항상 밑으로 내려오면서 회전이 돼서 앞에 이쪽 어깨 들리는 게 아니라 딱 잡아주는 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빨리 쳐도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서 이제 골퍼분들 트레이닝 많이 하는 거 봤는데 꼭 이렇게 하시면서 무게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갈비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작전이 아니시면 이건 꼭 고생하셨습니다
꼭 이런 것들 안 하시도록 저의 어떤 그 모션을 좀 잘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할 때 슬로우 모션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피디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느린 속도로 이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잘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스윙의 비법 3탄이었고요. 다음에는 지면 반발, 특히 이 레슨 팩토리 때 그 솔루션에서 지면 반발력 이 밴드 트레이닝 모션을 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편이 될 테니까 4탄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골퍼 방다솔이었습니다. 방프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의 어떤 오픈 정도는 골프의 멋이랑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 파워스윙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이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면 반발이라고 하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필요한 동작인데요. 조금 더 힘을 응축했다가 폭발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이 왼다리 축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거 느낌 뭐 비슷한 걸로는 김연아 선수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 하다가 점프하기 직전에 팡 차죠. 왼다리도 같이 뛰어오르면서 뭔가 축 회전을 하고 이 축을 잘 세워서 빠르게 도는 거고요. 발레리나 제 동생이 발레를 해서 이제 자꾸 그쪽으로 많이 풀게 되는데 발레리나들의 턴 동작을 봐도 이 무릎을 그냥 핀 상태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에요. 앞에 봤을 때 무릎을 살짝 반동을 하면서 팡팡 하면서 회전력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팡 하고 돌고 팡 돌고 팡 하면서 돌고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골프 스윙 역시 축 회전이기 때문에 왼다리를 세우는 힘으로 모든 추가, 모든 헤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확 돌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왼발의 지면 반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힘을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그 전환을 할 때 그 탄력을 붙이는 게 바로 왼다리 지면 반발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지면 반발을 배우기 전에는 왼쪽의 무릎과 고관절의 과동 범위를 알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왼다리를 차면서 도는 거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되는 상태에서 무릎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의 가동 범위가 정말 닫혀있는 분이 이걸 차면서 돌겠다고 하면은 무릎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손상은 둘째치고 힘이 안 나요. 왜냐면 뻣뻣한 무릎으로 치게 되면은 정말 이 힘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발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열어도 힘이 잘 안 받을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11자로 서도 유연하지 않으면 이게 힘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체가 원하는 발의 각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자로 이렇게 처음에는 서주시고요. 몸을 전반적으로 그냥 좌양좌 해보세요. 이쪽으로 팔로우 수주로 쪽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골반이 딱 멈춰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이 골반이 정면을 향해서 완벽하게 도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체중이 뒤로 빠지면 되는데 5대5의 체중을 걸고 좌양좌 하면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탕탕 튕겨보고 튕겨도 잘 안 넘어가네 하시면 왼발을 조금 더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한 95%까지는 열려요. 이 정도 하니까. 근데 더 열면 더 여니까 100이 돼요. 저는 이 정도가 그럼 맞는 거예요. 저는 허리에 부상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좀 왼쪽 발 각도를 많이 열어줘야 되는 골퍼인데,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게 되고 거기서 골프를 지금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어요. 왼발 좀 많이 여세요 하면은 아직 좀 제가 노력해 볼게요. 멋없게 치기 싫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팩폭을 지금 하나 빵야 날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멋이 없는 건지. 고관절 범위가 제가 지금 11자에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상태에서 세게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나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려고 해도 이런 느낌으로 나요. 휘청거리죠. 왜냐면 피니쉬에 정렬이 안 돼서 그래요. 정렬이 안 되면 여기가 약간 막히고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피니쉬가 다 안 넘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니쉬 때 이것도 약간 닭날개가 생겨요. 잘 되면. 근데 이런 느낌이랑 제가 진짜 오버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정색하고 이게 맥스인 것 같아요. 정말 이 11자로 놓고 멋있는 스윙이. 근데 발을 열었어요. 이상해요? 구부정한가요? 막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치는 것 같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의 어떤 오픈 정도는 골프의 멋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멋있는 쪽으로 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어드레스를 오픈한다고 해서 구부정하게 되지도 않고요. 11자로 해도 멋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멋의 척도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니시 때 정말 멋있게 서 있느냐, 딱 쳤을 때 정말 세련된 어떤 몸의 어떤 정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균형이 막 와서 비틀거리고 좀 흔들거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멋의 정도는 지켜지는 거지, 이게 딱 정해지는 거지, 절대 각도 때문에 멋있고 멋이 없고는 없어요. 오히려 피니시 때 더 그 멋의 어떤 멋은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왼쪽 발을 못 열겠다 이런 말씀은 이제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면 반발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일단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반발을 잘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꼭 나의 그 발 가동 범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방프로 채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저를 검색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소개를 했는데, 저는 한 레슨 또 하고 우려먹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연습 방법이고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려도 이것들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저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질리도록 보셨다면 보지만 마시고 정말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양팔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당기는 건데,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약간 몸을 좀 쓸듯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에서 골반 회전이 되면은 이렇게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잘 돈 하체라면, 잘 그 골반의 각도를 지키고 돌았다면은 왼다리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운스윙 시작 하면 어디부터 움직인다 그랬어요? 왼다리부터 제가 박차고 왼다리부터 들어가야지만 헤드가 잘 날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스윙 탑에서 왼다리를 박차는 힘에 배꼽이 앞으로 정렬되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바로 치고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백스윙 때 밴드를 당기면서 왼쪽으로 잘 회전을 하면 왼다리가 앞으로 밀려 나오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꼭 그 스쿼트 앉았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스쿼트 일어난 동작 팡 하고 일어나죠? 여기에서 왼다리를 팡 참과 동시에 정면을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김연아가 된 것처럼 무조건 이 왼다리 축을 세우면서 턴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면 반발을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습 방법입니다, 이 밴드는. 그래서 서피디님 나와주시면
중간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서 아니 요걸 밟아주세요. 이렇게. 네. 자,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하시죠. 자, 여기에서 상체의 각 그리고 골반의 각도 그대로 지켜진 상태에서 백스윙 했죠. 여기에서 왼다리 쳐주면서 다운스윙, 이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들 이렇게 만드시는데,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만드는 것보다 진짜 이 민첩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뭐냐면 순간적인 폭발력을 연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왼쪽 다리를 팡팡 진짜 차줄 건데 좀 빠르게 10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왼다리를 찰 때 몸이 같이 들리지 않게 상체는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체랑 밴드만 당겨지게끔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응축된 힘을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당기냐면요, 뭔가 이렇게 당기면서 이 하체를 같이 맞춰주다 보면은 상체의 견갑골과 코어와 하체 골반의 트위스트와 반발을 동시에 섞을 수 있어서 상체 움직임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상체랑 융화가 잘 되는데, 상체 타이밍 따로, 하체의 타이밍 따로 이렇게 되면 반발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밴드 트레이닝은 상하체를 동시에 쓰면서 타이밍을 같이 가면서도 왼다리 박자 맞춰서 뒷면 반발을 들어가는 연습 하는 거니까 이 밴드 트레이닝 꼭 한번, 제가 많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기회에 한번 밴드 장만하셔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워스윙 제가 준비한 시리즈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도 비거리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거리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영역이고 또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엔 파워 스윙으로 갔다면 다음에는 뭐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비거리 영역을 다뤄볼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그리고 지난번에 비거리 특집으로 또 한 4편 정도를 찍었었어요. 물론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동시에 보시면 어떤 파워를 내는 스윙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면서 비거리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방프로 채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